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처가 덜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여자, 김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자였죠.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박영자, 50년 넘게 함께 웃고 울었던,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1963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순이와 영자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 딸이었죠. 도시락에 보리밥 한 덩이만 달랑 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얀 쌀밥에 계란말이를 먹을 때 둘은 교실 뒤편에 숨어서 서로의 보리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영자야, 나 오늘 엄마가 김치 한 조각 싸줬어. 반 줄게. 순이야, 고마워. 나도 단무지 있어. 이것도 반 먹자. 가난이 만들어준 우정이었습니다. 둘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지만 꿈만은 컸던 소녀들이었죠. 순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고 영자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졸업 후 둘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고 영자는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 보조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수다를 떨었죠. 20대 초반,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순이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동네 철공소에서 일하는 김철수라는 남자였죠. 멋있지도 돈이 많지도 않았지만 순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자는 순이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섰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죠. 순이야,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눈물이 나네. 평생 행복하게 살아. 2년 후 영자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순이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었죠. 순이는 영자의 결혼식 필요한 음식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만든 잡채와 전들이었습니다. 영자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맛있게 먹어. 순이야, 고마워. 넌 정말 내 평생 친구야. 그렇게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이는 딸 하나를 낳았고 영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도 둘은 서로를 먼저 찾았죠. 친구의 아이가 마치 자기 아이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순이가 35이 되던 해 남편 철수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공소에서 기계에 끼어 즉사한 것이었죠.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남은 건 어린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무너졌습니다. 한 달 내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죠. 그때 순이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영자였습니다. 순이야, 일어나. 철수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 딸아이는 어떡하려고 그래?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영자는 매일 순이의 집에 들렀습니다. 밥을 해주고 집안을 치워주고 어린 딸아이를 돌봐줬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순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잖아. 이제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지. 딸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순이는 남편이 남긴 작은 보상금으로 동네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떡볶이,
튀김, 김밥을 파는 작은 가게였죠. 영자는 순이가 가게를 여는 첫날부터 와서 도왔습니다.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주문을 받았죠. 순이야, 떡볶이 진짜 맛있다. 이 정도면 대박 나겠는데? 다행히 순이의 분식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다고, 튀김이 바삭하다고 소문이 났죠.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순이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딸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영자의 아들도 대학생이 되어 있었죠. 순이는 그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순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진 것이었죠.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외제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삶이었죠. 둘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친구였으니까요. 영자도 여전히 순이를 찾아왔고 둘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취직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래 걱정이야. 그래도 너희 아들 스펙 좋잖아. 대학도 좋은데 나왔는데 뭐. 우리 딸은 전문대 나와서 간호사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뭐.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영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고 와도 금방 가버렸습니다. 전화 통화도 뜸해졌죠. 순이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영자도 이제 강남 사모님이 됐으니 바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순이는 놀랐습니다. 영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니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 영자야, 무슨 일이야? 너희 집이 그 정도 돈이 없어?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부탁이야. 순이야, 너밖에 없어. 6개월만, 딱 6개월만 빌려줘. 꼭 갚을게.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은 자신이 10년 넘게 모아온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하지만 영자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신을 살려준 사람. 알았어. 영자야,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는 말 못해. 미안해. 순이야, 조금 있으면 다 말해줄게. 정말 고마워. 순이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영자에게 건넸죠.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순이야,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6개월 후면 꼭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의 이자는 무슨. 그냥 천천히 갚아.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영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영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순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결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자에게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니까, 믿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순이의 딸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남자친구가 청혼했어. 진짜? 우리 딸이 드디어. 그래. 그 남자 어떤 사람이야? 엄마한테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 저녁 먹기로 했어.
근데 엄마 사실 그 사람이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드디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한 날, 순이는 딸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예비 사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순이는 떨렸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자의 아들이 앉아 있었죠. 영자야? 여기 왜 있어? 순이야, 나도 설명을 하려고. 엄마, 내 남자친구가 영자 이모 아들이야. 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의 아들과 순이의 딸이 연인 관계였다니. 둘이 언제 만났던 걸까?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 이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와 2년 전부터 만나왔습니다. 순이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야,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우리 애들이 만나고 있다는 거. 깜짝 놀랐지만 어쩌면 이것도 인연인가 싶어서.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딸과 민주는 행복해 보였지만 순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자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순이는 영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자야, 우리 좀 얘기 좀 할까? 둘이서. 그래야겠지.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주하고 앉았지만 한동안 침묵만 흘렀죠. 영자야, 정직하게 물어볼게. 너 이거 알고 있었지? 우리 애들이 만나는 거.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우리 사이인데 왜 숨겼어?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어.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민준이가 대기업에 다니잖아. 앞날이 창창한 애야. 근데 지은이는 미안하지만 간호사잖아. 그것도 전문대 나온.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영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영자야, 지금 내 딸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민준이 조건이 좋잖아.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좀 더 나은 집안 딸을 만났으면 했던 거야.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영자가 하는 말일까? 50년 친구가 자신의 딸을 두고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 피했던 거야? 내가 빌려준 돈도 안 갚고?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순이야, 그 돈 말인데 사실 우리 집이 망한 게 아니었어. 뭐,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우리 민준이 유학 보내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야. 은행에서 대출받기 애매해서 너한테 빌린 거지. 순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거짓말로 돈을 빌린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정을 말 안 한 거지. 어차피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영자야, 그 돈이 내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야. 내 딸 결혼시키려고 모은 돈이라고. 그래서 말인데 순이야. 우리 애들 결혼하면 그 돈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순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우리 사돈 관계 되는 거잖아.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냥 축의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우리 민준이가 지은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알던 영자일까?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영자야, 지금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언제 내 아들이 우리 딸이랑 결혼해달라고 빌었어? 오히려 너희 아들이 우리 딸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잖아. 뭐? 따라다녔다고? 순이야, 내가 너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솔직히 지은이 정도 집안 딸이 우리 며느리 되는 거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그 순간 순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가난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돈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영자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죠. 영자야, 내 딸은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뭐? 순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이 서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다가 아니야. 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내 딸이 행복할 리 없어. 그리고 돈 갚아.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순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자와 나눈 대화, 빌려준 돈 이야기, 그리고 영자의 태도까지. 딸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영자 이모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한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민준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는 참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돼. 지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느꼈어. 민준이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역시 그랬구나. 지은아, 엄마, 나 민준이한테 전화해 볼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죠. 민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너 우리 엄마가 내 엄마한테 돈 빌려준 거 알고 있었어? 응? 무슨 돈? 3천만 원. 내 유학 보내려고 빌려간 거래. 전화 너머로 민준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유학 안 갔는데. 지은도 놀랐습니다. 유학 안 갔다고?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쓴 거야?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잠시 후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죠. 지은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다른 데 썼대.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 응, 그것도 다 날렸대. 그래서 갚을 돈이 없다는 거야.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는 순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돈 관계가 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민준아 미안한데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지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 엄마가 한 짓인데. 알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민준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나는 내 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순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순이는 영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뒀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반환기일도 명시되어 있네요.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죠. 순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자는 황당해했죠. 친구 사이에 무슨 소송이냐며 항변했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순이의 승소였죠. 법원은 영자에게 원금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더해 총 3,50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생겼습니다. 영자는 순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너 이러면 우리 50년 우정이 다 끝나는 거야.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야, 우정은 내가 끝낸 거야. 내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미 남이 됐어. 그리고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손님이 훨씬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영자와의 일이 있은 후 순이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장사에 임했습니다. 더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고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했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골목 맛집이라는 프로그램 하는데요. 사장님 분식집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이의 분식집은 방송에 나갔고 대박이 났습니다. 순이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떡볶이 맛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이었죠. 순이는 분식집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순이의 딸 지은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죠. 진심으로 지은을 아끼고 순이도 친아들처럼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은이 남편과 함께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우리가 살게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사위가 최고야.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내 만났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순이는 우연히 영자를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순이를 보고 눈을 돌렸지만 순이는 담담하게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이제 영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죠.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정말로 남이 되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이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야.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엄마, 정말 멋있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순이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순이의 분식집은 전국에 30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작은 부자가 되었죠. 딸 지은은 쌍둥이를 낳았고 순이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옛날 앨범을 뒤적이다가 영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죠. 두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영자야, 넌 왜 그렇게 변했을까? 우리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제 순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갈 뿐이었죠.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와 절교한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 순이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남이 됐고, 나는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순이는 오늘도 분식집 주방에 섭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면서 말이죠. 이제 순이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행복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순이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그 친구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돈과 체면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며느리감도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반면 순이는 친구를 잃었지만 자존감과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순이에게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